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레드제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오랜만에 직업괴담입니다. 레드제니님은 호텔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고요. 호텔에서 또 귀신이 나왔던 것 같은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호텔에 사우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호텔 사우나에서 근무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동네 목욕탕이 아니라 호텔 목욕탕인 거죠. 자,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레드제니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레드제니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게 직업괴담일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한 호텔에서 사우나에서 근무를 하신 적이 있다고? 네, 맞습니다. 와, 호텔 사우나 비싸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가본 적도 없지만 거기서 어떤 업무를 하셨었나요? 이제 원래 수영장 쪽에서 일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사우나로 잠깐 발령이 났었는데, 네. 그냥 이제 사우나 이제 뭐 안에 청소하고 관리하고 고객님 응대하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상한 일을 겪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레드제니님,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한 2년 전쯤에 근무하던 호텔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워낙 크고 유명한 호텔이다 보니까 어디 지역인지는 말씀을 잘 못 드리겠는데 바닷가 쪽에 있는 호텔이에요. 원래 이제 거기 사우나에 근무할 때도 저희 사우나 위치가 약간 지하에 위치해 있어요. 이 호텔이 언덕 위에 있다 보니까 지상에서 봤었을 때는 3, 4층 높이인데 건물 상으로만 보면은 이제 땅 속에 있는 거죠, 사우나가. 언덕 위에 있다 보니까. 네네. 근데 원래 사우나 들어가기 전에도 뭐 사우나 직원분들이 장난으로 와서 뭐 귀신을 봤다,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저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어차피 그때는 뭐 사우나 갈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우나 발령을 받게 됐고, 사우나에서 근무를 처음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처음에는 마감을 먼저 배워요. 마감 일을 먼저 배우는데 이게 마감할 때는 남자 사우나 1명, 여자 사우나 1명, 캐셔 누나 1명,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우나 옆에 보면은 테라피도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테라피 거기 분도 한두 분 이렇게 계시는 정도로 이제 마감을 하는데, 저희가 마감을 9시부터 10시까지 청소를 하고 10시에 퇴근하는 그런 식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막 마감 일을 막 배우다가 남자 사우나를 먼저 다 정리를 해놓고 여자 사우나는 한 명이 청소하면 좀 힘드니까 캐셔에 있던 누나가 이제 같이 도와주러 가세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고객님이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앞에 캐셔를 봐주고 여자분들 청소하러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뭐 어차피 마감도 다 했고 저는 뭐 캐셔에 이제 앉아 있었는데 처음 사건이 발생되는 계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날에 이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캐셔에서 앉아 있는데 여기가 지하다 보니까 많이 어둠침침해요. 약간 조명도 약간 어두어둑하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캐셔에 앉아가지고 그냥 막 이리저리 하고 있는데 옆에 이제 테라피실에 있던 누나가 화가 난 얼굴로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제니야, 이래서 제가 네 이러니까 혹시 테라피 VIP 룸 쪽에 불을 껐다 켰다 그 막 그랬니에요. 장난쳤냐는 거죠? 네, 저한테 이제 장난치는 듯이. 그래서 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니요, 저 여기 가만히 있었는데요 이러니까, 원래 테라피 누나분들이 이제 마사지를 하시던 분들이니까 마감하실 때 항상 고객님 쓰는 마사지룸 말고 VIP룸은 거의 안 써요. 거기서 마지막으로 씻고 퇴근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씻고 계셨는데 자꾸 불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을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소리냐, 저는 전혀 거기를 간 적이 없다, 캐셔분으로 바빴다 막 이러니까 그 누나가 진짜 아니냐 계속 여차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누나가 자꾸 누군지 모르겠는데 기계 오른지도 모르겠는데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더래요, 씻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닌 것 같다 이러고 이제 그러고 그냥 넘기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누나가 약간 조금 화가 많이 나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달래서 겨우겨우 이제 넘겼죠. 누나를 계속 달래고 이제 넘기고, 그리고 좀 며칠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도 똑같이 마감하던 날이었는데, 똑같이 저는 뭐 청소를 먼저 해놓고 캐셔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번엔 다른 테라피에 계신 누나가 오시더니 저한테 거의 상황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번엔 노래를 켰니에요, 저한테. 그래서 무슨 소리냐, 저는 방치할 수 없는 소리만 자꾸 들리니까 누나한테 어디서 노래를 키는지도 모르는데 전 노래를 킨 적이 없다. 그러니까 누나도 똑같이 VIP 룸 쪽에서 이제 씻고 계셨다가 씻고 나왔는데 복도에 이제 노래가 흘러나와요, 조그만하게. 근데 분명히 자기가 씻기 전에 끄고 들어갔는데 나오니까 켜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 누나가 혹여나하고 밖을 나가보니까 제가 컨시어지에 앉아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너가 켰냐고. 그래서 전 아니다. 그러고 있다가 그 누나가 한번 확인해보러 가자. 너 진짜 모르냐? 그래서 전 테라피 쪽에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알겠어. 뭐 음악 어디서 키는데 하고 막 걸어가고 있었는데 VIP 건너편에 보시면 창고가 있어요. 거기 왼쪽 안쪽에 이제 버튼들이 막 있고 노래 키는 장치가 있는데 안에 같이 딱 들어가서 누나가 여기 있는데 진짜 몰랐냐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진짜 모른다 막 자초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근데 진짜 무서운데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갑자기 노래가 딱 끊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어떡하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막 이러고 있는데 1번 룸 쪽에서 불이 한번 딱 꺼지는 거예요. 이게 룸마다는 불을 다 껐다 켤 수 있는 게 다 따로 있거든요. 근데 원래 마감을 해놓은 불을 다 꺼놓잖아요. 노래가 꺼지고 누나랑 저랑 이 창고 문 쪽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약간 좀 이 복도 쪽에 있고 누나가 안에 창고 쪽에 있었어요. 설명을 해주셔야 됐었으니까. 근데 1번 방 불이 딱 켜지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에이 잘못 봤겠지 이러고 또 금방 꺼졌어요. 제가 이게 1번 방 쪽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누나가 왜 그러냐, 왜 내 얘기에 집중을 안 하냐 그러길래 아니 1번 방 불이 꺼졌다 켜졌다. 누나가 아이 장난치지 말아라 이러고 같이 1번 방 쪽을 이제 쳐다보면서 천천히 걸어갔는데 또 꺼졌다 켜지는 거예요. 진짜 너무 무서워서 이제 무슨 상황이지, 기계 오른 것 같지도 않고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테라피 문을 보면 조그만하게 약간 좀 이렇게 길게 불투명한 유리가 직선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거기 이제 불이 켜지고 사람이 있으면은 형체 같은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죠. 여기 테라피 입구 쪽까지만 가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또 불이 탁 켜져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누나가 안에 사람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예요? 이랬는데 그 유리 쪽에 살짝 검은 색깔 그림자 지듯이 사람 형체로 이렇게 쓱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부터 너무 무서워서 저도 어떻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한테 제가 일단 테라피 입구 앞에 있을 테니까 여자 사우나가 사람을 일단 다 데리고 와봐라. 둘보단 셋이 나을 것 같고 셋보단 넷이 나을 것 같으니까, 더군다나 또 저만 남자잖아요. 일단 다 데려오라고,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막 그 누나가 여자 사우나 가서 다 데리고 와서 막 투덜대요. 여자 사우나 여사님이랑 캐셔 누나랑 막 투덜대면서 왜 부르냐, 마감해야 되는데 이러고 쓱 같이 보는데 저는 일부러 1번 룸 쪽을 안 보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 누나들이 오고 딱 쳐다봤는데 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들이 그 캐셔 누나가 장난치지 말라고. 근데 그 캐셔 누나가 진짜 좀 강심장인 누나였어요. 그러더니 혼자 막 저벅저벅 막 들어가더니 1번 막 문을 확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무서워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저랑 그 테라피 누나는 봤는데 막상 여니까 안 보이니까 또 그 캐셔 누나가 아무것도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빨리 마감하고 가자. 그래서 네 뭐 알겠습니다 해놓고 좀 놀란 마음을 좀 진정을 시키고, 그리고 마감을 하고 이제 퇴근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던 날에 그 사이사이엔 또 별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오픈을 배우는 날이었는데 그날 처음 오픈을 배우는 날에
제가 남자 사우나 오픈을 해놓고 여기 그 그림 보면은 남자 탕비실이 있고 기계실이 있고 여자 탕비실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저녁 마감할 때는 문을 다 열어놔가지고 여자 사우나에서 남자 사우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고, 문을 다 닫아놓으면 남자 탕비실은 남자들이 좀 쉬는 공간?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해서 여자 사우나 여사님이랑 저랑 캐주얼 누나랑 똑같이 테라피 누나랑 이렇게 4명에서 오픈을 다 해놓고, 원래 아침에는 손님들이 별로 없으니까 누나들이 오픈을 다 해놓고 밥 다 먹고 좀 쉬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좀 쉬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좋다 이러고 이제 먼저 전 캐시에 앉아있고, 누나들은 어디 숨을 공간 들어가서 다 쉬더라고요. 쉬고 있고, 이제 제 차례가 와서 저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남자 탕비실에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영업할 때는 기계실 문이랑 남자 사우나 문을 잠가놔요. 거기서 이제 한 그때가 7시 반쯤이었으니까 그냥 휴대폰 조금 하다가 살짝 좀 졸린 거예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이래서. 그래서 그냥 출근에 앉아있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든 거죠. 잠이 들었는데 제가 원래 가위 같은 거에 잘 안 눌려요. 뭐 점집을 가던 어디를 가던 항상 기가 뭐 세다, 주변에 조상님이 지켜준 사람들이 많다 뭐 이러면서 전혀 귀신을 본 적도 없고 가위에 눌려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안 믿었었어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그때 겪었던 일들도 그냥 뭐 잘못 봤겠지 싶고 그냥 며칠 지나서 이제 잊어먹은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탕비실에 혼자 이게 조용히 앉아서 막 휴대폰만 하다 보면 눈이 감기니까 그대로 이제 잠이 들어서 딱 자는데 귀에서 엄청 크게 이명이 들리는 거예요. 삐 하고. 근데 귀가 너무 아플 정도여가지고 눈을 이렇게 스르륵 뜨는데 그냥 똑같아요. 그냥 탕비실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움직이려고 딱 움직이니까 몸이 그대로 딱 굳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게 가위인가? 이게 가위구나. 막 몸을 움직이고 막 소리를 질러보는데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목소리도 막히는 듯이 막 이렇게 안 나오고, 몸도 막 부르부르 떨리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면서 또 여차하면서 딱 드는 생각이 가위에 들리면 귀신을 본다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보고 싶다는 생각이 또 먼저 들었어요. 겁은 나는데 약간 눈을 감고 있으면 더 무서울 것 같아서 주변을 막 이렇게 눈만 굴려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왼쪽 기계실 문을 잠가놨다 했잖아요. 근데 문이 스르르르르륵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여사님인가 싶어가지고 가만히 쳐다보는데, 그 옛날 조선시대 옷들 보면은 그 저승사자들이 입는 그런 검은 색깔 저고리? 보포. 네. 예. 그런 옷을 입고 머리를 길게 내려트린 여자가 천천히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무서워서 숨도 안 쉬시더라고요. 검은 옷이었어요? 네, 검은 옷에 검은 머리카락을 쭉 내밀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유니폼은 하얀 색깔이었어요. 또 그러니까 저게 말로만 듣던 그런 귀신이라는 존재인가? 혼자 이러고 슬클끔 쳐다보는데 그저 이게 조용하게 쓱 들어오더니 그 탕비실 밑부분에 보면은 저희가 타월 같은 걸 많이 쌓아놨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저한테 너 왜 여기 있어? 네가 왜 여기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앞에 있는 타월들을 갑자기 저한테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막 집어 던지면서 나가 네가 여기 왜 있냐고, 나가 이러면서 막 던지는 거예요, 저한테. 오, 예.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상태로 기절하다시피 그대로 눈이 감겼어요. 그대로 눈이 감기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소리들 때문에 깬 것 같아요. 눈을 딱 떴는데 휴대폰부터 봤죠. 휴대폰부터 딱 봤는데 시간은 한 15분도 안 흘러가 있고 몸에는 식은땀이 엄청 흘러있고 미치겠는 거예요.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고 이게 가위인가 혼자 막 이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그냥 나가서 일이나 해야겠다 하고 딱 일어나서 왼쪽 기계실 문을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기계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저희 영업할 때는 무조건 잠가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쉬기 전에도
잠가진 걸 확인하고 잤는데 눈 떠보니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혼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짠지 가짠지 막.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혼자 남자 사우나 쪽으로 이렇게 걸어 나와가지고 캐셔로 나갔죠. 캐셔로 나가가지고 이게 뭔 일이죠? 혼자 막 이러고 있는데 캐셔 누나가 이제 쉬고 오시더니 표정이 왜 그러냐 얼굴이. 그냥 누나한테는 그냥 상비실에서 좀 쉬었는데 깜빡하고 잠이 들었다. 근데 누나한테 상황 설명을 했죠. 이런 상황을 겪었는데 좀 그렇다. 기분이 좀 그렇다고 했는데 캐셔 누나 표정이 되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누나는 사우나에 오래 있었던 누나였고 저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었으니까. 네네. 누나가 갑자기 옆에서 그거 너만 본 거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남자분들도 계속 그런 가위에 몇 번 눌리셨대요. 탕비실에서 자다가. 근데 제가 수영장에 있었을 때도 사우나 남직원들이 1년 이상 근무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캐셔 누나가 네가 혹시 가위에 눌렸을 때 여자 한 명을 보지 않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 누나가 머리 길고 검은색 옷 입었지.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걸 누나가 어떻게 아냐고 그러고 있으니까 누나가 아니 사실 여기는 남직원들이 꼭 한 번씩은 그런 가위에 눌리더라. 근데 희한하게 여자 사우나 탕비실에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 이게 진짜 뭐가 있는가 보다. 누나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여자 사우나는 여사님들이 많이 관리를 하세요. 그래서 누나가 또 이 얘기는 그냥 담대 가서 하지 말고 여사님들한테는 하지도 말래요. 여사님들 겁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얘기하지 말고 한 번만 더 그러면 나한테 좀 얘기를 해달라. 그 누나가 지금 아는 무당도 있고 무당집도 있고 원래 그런 걸 좀 좋아하는 누나였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봐 줄 테니까 또 그러면 말을 해줘. 이래서 제가 그냥 알겠습니다 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탕비실에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 테라피에 있었던 그런 이상한 일도 생각이 나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때가 한 여름쯤 다가올 때여가지고 대학교 애들이 실습도 많이 와요. 대학교 애들 실습을 많이 오는데 다행히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애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냥 실습생들 오고 또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다가 그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담배를 피려고 1층에 있는 흡연실로 같이 가고 있었어요. 흡연실로 같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흡연실이 실내에 있는 시기여가지고 애들이 같이 많이 들어가서 피게 되면 약간 좀 서로 역한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필래?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흡연실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밖에 연회장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연회장실도 하필 겁나 어두운 거예요 또. 그래서 그냥 저랑 그 실습생 여자애 하나랑 제 친구랑 이제 3명이서 그냥 연회장 나가서 담배를 폈죠. 담배를 피고 사우나 다시 들어가려고 막 걸어서 들어가는데 보안실 직원분이 갑자기 나오시는 거예요. 저희가 직원용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러는데 보안실 선배가 나오시더니 이 시간에 연회장에서 담배를 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녁이기도 하고 불을 다 꺼놓고 혹시라도 화재 위험 때문에 밖에서 피지 말고 앞으로 정해진 구역에서 펴달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한 분은 어디 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CCTV로 봤을 땐 4명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라고 저희 3명이서 갔다 왔다. 그러니까 아니래요. 자기가 CCTV로 분명 4명 왔대요. 여자 2명에 남자 2이었대요. 근데 전 여자 하나에 남자 2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장난치지 마세요 이러고 있는데 선배는 진짜 똑똑히 봤대요. 그래서 일단 시간도 시간이니까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내려갔죠. 내려가자마자 저는 일단 둘도 안 보고 캐셔 누나부터 쫓아갔어요. 일단 누나한테 가서 또 얘기를 해줬죠. 근데 그 누나가 자꾸 진짜 뭐가 있나? 왜 자꾸 사우나 직원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진짜 이젠 모르겠다.
난 이제 탕비실에서 자지도 않을 거고 지금 무서워서 뭐 일을 다니겠냐. 그래서 누나가 인정하고 일단 너한테 직접적으로 보인 게 아니니까 계속 누나는 저를 진정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정되고 또 몇 날 며칠은 또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약간 좀 잊어질 때쯤 저희가 이제 오픈조랑 마감조가 겹치는 시간대가 있어요. 12시부터 한 3시 사이? 근데 그 시간에 고객님들이 쓸 타올이나 가운 같은 걸 접는데 저희가 그 수건을 또 VIP룸에서 접어요. VIP는 진짜 잘 안 쓰는 곳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카트 끌고 와가지고 하루 이게 막 개고 있는데 여사님 한 분이 표정이 되게 창백하게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이러면서 자기가 못 볼 걸 계속 봤대요. 그래서 저희가 좀 궁금해져서 여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피곤해서 여자 탕비실에서 자는데 가위에 눌리셨대요. 가위에 눌리셨는데 좀 이상하더라 꿈이 계속. 그래서 뭔 가위에 눌리셨는데요? 계속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가위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여자 탕비실도 기계실이랑 이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사님이 이렇게 막 주변을 보는데 기계실 문이 이렇게 쓱 열리더래요. 그러더니 검은 색깔 옷을 입고 머리를 쭉 길게 늘어뜨린 여자가 쓱 들어오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진짜 이거는 미치겠는 거예요. 여자 쪽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서 저도 거기서 제 표정 관리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사님한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 이러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쓱 들어오더니 막 옆에 있는 물건을 막 던지면서 당장 나가라고, 여기서 당장 꺼지라고 막 소리를 막 지르더래요. 그래서 여사님이 너무 무서워서 살려주세요 막 이러는데 그 여자가 넌 살아있고 난 죽었어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당장 나가, 보기도 싫으니까 나가 이러면서 계속 물건을 던지더래요. 그래서 여사님도 너무 무서워서 그 상태로 또 여사님도 기절을 한 거죠 완전히. 그 여사님도 막 눈을 떴는데 저랑 상황이 너무 비슷했어요. 막 식은땀 흘리시고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탕비실 들어가지도 않으시고 그냥 무조건 밖에 나와 있다가, 그때는 이제 캐시 누나가 없는 날이어서 제가 이제 앞에서 막 그냥 다독여 드렸어요. 똑같이 진정시켜 드렸죠. 그냥 개 꿈꾼 거 아니냐, 괜히 저까지 그랬다는 얘기를 했다가 여사님이 너무 무서워하실까봐 그냥 개 꿈꾼 거다, 너무 피곤해서 그러신 거 아니냐 이래놓고 그 다음날에 캐시 누나가 와서 바로 캐시 누나한테 뛰어가서 얘기를 했죠. 캐시 누나한테 뛰어가서 누나 이거 진짜 사운드에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네. 누나가 왜? 이러니까 여사님이 저랑 똑같은 걸 경험을 하셨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누나가 이거 진짜 한번 찾아보자, 이거 뭐가 잘못된 터거나 한번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저랑 누나랑 둘이서 진짜 뭐 탐정 수사하듯이 이 호텔에 대해서 쳐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호텔이 지어진 지는 얼마 안 됐고 그 전에 여기가 들어서기 전에 작은 호텔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붕괴를 하고 이 호텔이 생긴 건데, 그 호텔을 처음에 있던 호텔을 부실 당시에 유적이 발견됐었대요. 유적이 엄청 많이 발견이 됐었는데 원래는 그러면 건물이 들어서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어떻게 얘기가 잘 돼가지고 건물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 호텔에 그러면 유적 관련된 게 뭐가 있지 않을까 또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보안실도 찾아가고 뭐 지배인님 불러서 얘기도 물어보고 하니까 저희 호텔 이제 입구 들어오기 전에 조그마한 박물관 같은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유적 나온 것들을 거기다가 다 전시를 해놨대요, 복원을 네, 해서. 네.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뭐 여기가 유적도 나온 곳이고 누나랑 저랑 유출했던 게 유적이 나왔던 곳이고 이제 사우나가 지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 괜히 그쪽 터에 우리가 자리를 잡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었던 곳인지도 모르니 그 누나가 시간 날 때 그 박물관을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또 둘이 가기 좀 그래가지고 실습생들 몇 명이랑 여사님들이랑
박물관을 가봤죠. 일단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뭐가 예. 있는지, 우리가 뭐 했던 곳인지. 박물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보는데 그 앞에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뭐 도자기도 있고 수저도 있고 뭐 이렇게 부서진 책상 조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들어가면서 둘러보고 있는데 그때 탕비실에서 저랑 똑같은 경험했던 그 여사님 있잖아요. 그 여사님이 한 전시물을 보고 가만히 넋나가듯이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랑 그 누나가 이게 막 보다가 저 여사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여사님 왜 그러세요 하고 이렇게 딱 걸어가서 딱 봤는데 저도 그때 진짜 아무 말이 안 나왔던 게 가위 눌렸을 때 어떤 그 검은 색깔 가운 같은 옷 있잖아요. 그게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게 약간 좀 복원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아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그 여사님은 넋나가듯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캐슈 누나가 정신 차리라고 빨리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누나를 쳐다보고 말했죠. 저기 내가 본 거라고. 그 여자가 저 옷 입고 왔다고. 그러니까 누나가 알겠으니까 왜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그냥 나가자고 그러면. 근데 그때 진짜 여사님이 저는 뭐 좀 괜찮았는데 여사님이 완전히 그 패닉 상태에 빠지듯이 사람이 약간 서 있는 것도 서 있는 것 같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누나가 실수생들한테 빨리 나가자 그러고 저랑 이제 그 누나가 여사님 데리고 막 나왔죠. 나와가지고 다시 업장에 돌아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여사님을 좀 진정을 시키는데 여사님이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직장인데 그만두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나이도 있으시고 그래도 지금 이런 직업이 좀 잘 맞으셨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막 생기니까 너무 그러신 것 같다. 그러던 여사님이 저희한테 알고 있는 걸 다 얘기해달래요. 자기가 좀 다 알고 싶대요. 왜 꿈에 나왔던 그 사람이랑 그 옷이 그 전시관에 걸려있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원래 유적이 나왔던 곳이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터가 좀 잘못된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니까 여사님도 어느 정도 좀 수긍은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캐셔 누나가 근데 뭐 그 귀신이 저한테 심하게 해를 끼친 건 아니잖아요. 그 누나가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계속 이러고 있지 말고 뭐라도 해가지고 목례를 하듯 뭐 거기가 이제 뭐 구슬을 할 수 있는 곳은 그런 곳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 조그만한 성의를 좀 보여드리는 게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저희도 다 동참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계실로 가가지고 여사님은 종종 같은 건데 좀 중간 사이즈 있잖아요. 그냥 그거 들고 오시고 저는 뭐 챙겨갈 거 없어서 그냥 집에서 먹거리 이런 거 좀 기계실에 놔두고 누나랑 저랑 목례 몇 번 하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건 저희 잘못이 아니다. 그래도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괜히 해를 끼쳐드린 건 죄송하다. 막 계속 좀 그런 식으로 며칠을 좀 했었어요. 하루 네. 이틀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다행히 그러고 나서는 좀 그런 애들이 좀 잦아들더라고요. 아예 그런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뒤로는 과히 눌린 적도 없고 여사님들도 탕비실에서 쉬시는데 그런 일도 다행히 없으셨고 그래서 이제 정말 다행인 일들이다 이러고 저는 거기서 한 1년 반 정도 근무를 하다가 그만뒀어요. 다른 직장에 넘어가려고. 그냥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저는 다른 직장을 구해서 잘 다니는데 여기 시들무 나오기 전에 어머니는 이 얘기를 모르세요. 왜냐면 어머니는 원체 이제 외가 쪽에 그런 게 되게 좀 심해가지고 저희 어머니의 외삼촌 분들이 절에다가 돌탑도 쌓으시고 그리고 저희 이모는 신당 이제 옆에서 보조하시면서 그런 일도 했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약간 이거 나오기 전에 엄마한테 말을 해드렸어요. 이런 일들이 사실 있었다. 근데 엄마는 딱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너가 그 얘기를 여기저기다가 하지 않는 걸 추천을 한다. 왜냐면 귀신들이라는 게 자기 얘기인 줄 알고 들러붙는 귀신도 있을 거고 항상 조심하고 잘 얘기하고 와봐라 해서 제가 신청을 하게 됐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야, 신청을 했죠. 진짜 이야기 잘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그 여자 얼굴이 기억이 나요? 아니, 얼굴은 안 보여줬었어요. 얼굴을 안 보여주고. 네, 그냥 머리가 이렇게 축 처져서 옆을만 봤고, 예. 저를 딱 쳐다보고 물건을 던질 때는 눈을 감고 막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여사님과 그 누님 이 방송을 볼까요? 어떨까요? 제가 말을 할지 말지 좀 고민이긴 한데, 예. 그 누나는 아직도 거기 다니고 있거든요. 아, 아직도. 아직 다니고 있고, 여사님도 다행히 잘 지내고 계신데요. 제가 예. 방송을 하기 전에 일주일 전쯤에 이제 얘기를 해봤어요. 그 누나한테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 다 잘 계시냐 하니까 다행히 잘 계시고 아무 일도 없대요, 이제는. 그리고 좀 하나가 달라졌던 게 뭐냐면, 여사님이랑 그 누나가 얘기를 해서 전시대에 있던 그 옷은 뺐다 하더라고요. 어? 그 전시대에 있던 옷 있잖아요. 예. 그 전시됐던 옷은 여사님이 치워달라고 좀 많이 요청을 했대요. 예. 그래서 그건 따로 잘 보관을 해서 그냥 다른 쪽에다 옮겨놓고 그러고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사님이 자꾸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 왜냐면 박물관 입구니까 자꾸 지나쳐야 되시는데 좀 찝찝하고 막 좀 괜히 그랬나 봐요 또. 그래서 그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게 좀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야, 오늘 레드제니님께서 이야기해주신 호텔을 여러분들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예전에 있었던 일이지 지금은 아무 일이 없이 그냥 평온한 그 호텔이 된 맞아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호텔에 관련돼서 겪으셔가지고 이야기해 주셔서 그렇지 어딜 가든 호텔에도 귀신이 있고 모텔에도 귀신이 있고 다 있어요. 얘기가 안 나오는 것 뿐이지 그냥. 그쵸? 그렇죠. 네. 네. 오늘 레드지니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이야기 너무 소름 끼치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귀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한이 있으면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무는 경우도 있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좀 제사 아닌 제사 그런 걸 지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은 전혀 아무 일이 없다고 하니까 전혀 문제 없는 또 일상을 보내고 계신 것 같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새벽님께서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시들무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가 될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벽님. 안녕하세요. 네, 통화 가능하시죠? 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 새벽님께서 신청을 하셨던 게 바로 현실공포예요, 이번은. 네, 그쵸. 근데 이런 일들을 또 겪을 수도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들으면서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 내서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바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배달기사한테 스토킹 아닌 스토킹 당한 이야기 해드리려고 해요. 배달기사분한테? 네. 오. 제가 어느 날 새벽에 나갈 일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보면 살짝 의식하지 않아도 누가 타고 있나? 아니면 몇 층에 멈춰 있나?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잖아요. 그날도 이제 그냥 언제쯤 오지? 이러면서 누르기 전에 딱 확인을 했는데 한 개는 8층에 멈춰 있고 한 개는 13층에 둘 다 멈춰 있었어요. 예. 저는 15층에 살고 있었으니까 한국인의 빨리빨리로 13층에 멈춰있는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고 타려고 했는데 분명히 멈춰있는 엘리베이터가 올라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이제 뭐지? 하고 딱 봤는데
짜장면 배달기사분, 철가방을 든 배달기사 분이셨어요. 살짝 멈춰있는 엘리베이터에서 왜 사람이 타지? 하는 좀 의문점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거기서 제가 먼저 가세요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무시를 하고 그냥 내려가길 기다릴 수도 없고 애매모호해서 이제 그냥 탔어요. 네. 사실 15층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 핸드폰을 보거나 거울을 보면 뭐 금방 가겠지 이러면서 그렇게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계속 제가 좀 앞쪽에 서 있었고 그분은 좀 CCTV 맞은편 뒷구석에 서 계셨는데 계속 시선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 안 걸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속마음을 하면서 있었는데 저기요 혹시 몇 살이세요? 하고 말을 거시더라고요. 오호,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학생이어서 저 학생이에요. 그러고 이제 또 무시를 했어요. 무시를 했는데 이제 또 혹시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전화번호 좀 주시면 안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송하다 이랬는데 물론 제가 외모를 평가하고 이런 건 전혀 안 될 노릇이지만 정말 예. 제가 그때 당시에 중학생이었는데 한 40대는 넘어 보이셨어요. 잠깐만. 중학생인데 번호 물어본 사람은 40대라고요? 진짜 외관상이 진짜 40대가 넘어 보이시는 그런 분이 이제 저한테 번호를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이랬는데 자기는 고등학생이다. 누가 봐도 40살이 넘어 보이는데 자기는 고등학생이다. 번호 좀 달라 이러시면서 막 계속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런 말 과정 속에서 번호 좀 주세요. 계속 이러면서 혼자 웃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싫다고 했는데 이제 핸드폰을 제가 그때 당시에 폰을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그 폰을 딱 뺏어서 자기 번호로 이렇게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강제로? 네. 그러면서 사귀자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번호로 걸고 자기 번호에 뜬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저한테 다시 주셨어요. 뭐야? 근데 때마침 이제 1층에 도착해서 제가 죄송해요 이러고 그냥 뒤에서 막 사귀자고 그러는 소리를 무시하고 이렇게 뛰어나갔죠. 근데 뒤에서 저는 막 바로 따라올 줄 알았는데 자기 핸드폰으로 진짜 제 전화번호를 확인하는지 어쩐지 안 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일단은 또 그 사람이 나가면은 나도 아파트 단지를 그 사람이 나간 다음에 나가야겠다고 살짝 본능적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파트가 지상 주차장이어서 현관을 딱 나가자마자 차가 진짜 수두룩 빽빽 주차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차들 사이에 숨어서 저 배달기사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실 테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근데 오토바이가 저는 이제 숨어서 언제 가지 이러고 있었는데 좀 얼마 안 돼서 바로 저기요 이러면서 막 살짝 성질을 내면서 따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진짜 숨도 못 쉬었어요 그때는. 근데 제가 그분 시야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포기했는지 오토바이 시동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나 보다. 이제 차단만 하면은 상관없겠다 하고 조금만 더 숨어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토바이가 이렇게 주차장이 빙글빙글 도는 형식으로 회전 형식으로 되어서 이렇게 입구 출구가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오토바이가 출구로 안 빠져나가고 주차장을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막 부릉부릉 하고 쌩쌩 달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려는 듯이 그렇게 천천히 이러면서 계속 제 주변을 맴돌고 있는 거예요, 주차장을. 와, 예.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숨만 죽이고 제발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움직이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이번에야말로 포기했나 싶었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에서 벨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안 돼. 그 조용한 새벽에 그 주차장에 제 벨소리가 다 퍼져나간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끊기를 누르고 벨소리를 껐어요. 근데 이제 그 소리를 이미 들었으니까 더 가까이 다시 또 오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상태로 계속 전화가 걸려오긴 했는데 이제 제가 벨소리를 껐으니까 포기한 듯이 이제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이상한 사람 한 번 만났다 하고 끝이 난 줄 알았어요. 그날 일을 보고 나서 다음날 좀 늦게 들어갔으니까 좀 피곤해서 밤에 진짜 낮까지도 잠을 자고 있는데 저희가 복도식 아파트였거든요. 그 주공 아파트는 이렇게 쭉 복도가 돼 있잖아요. 옛날 아파트라서 막 여기저기 떠드는 소리 누가 저 멀리서 초인종 울리면은 여기까지 들리고 그런 소리가 다 들리는데 저 멀리서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아파트는 그때 당시 세탁소 아저씨가 막 직접 누르시는 경우가 많으셔서 아, 또 세탁물 가져가라고 이제 초인종을 누르시나 하고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집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세탁소를 사용한 적도 없고 뭐 올 것도 없는데 왜 울리지? 뭐 홍보하시려나? 이러면서 그냥 가길 기다렸는데 보통 세탁소 사장님분들은 한 층을 갔다가 계단 내려가서 또 아래층에서 누르시고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시 저희 라인 첫 부분부터 다시 계속 누르시는 거예요. 예. 피곤해 죽겠는데 계속 벨소리도 울리고 그래서 제가 아 우리 집 차례 또 오면 그때는 진짜 내가 화낸다 이러면서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다름없이 저희 집도 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왜 자꾸 띵동거리세요 하고 문을 딱 여는데 저 진짜 그때 주저앉을 뻔했어요. 오. 어제 그 배달 기사분이 저를 딱 보고 씩 웃으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 놀라서 현관문을 진짜 바로 닫고 뭐지 하고 있는데 진짜 두드리면서 찾았다 저기요 문 여세요 찾았다 이러면서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진짜 그때 진짜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제 경찰에 오기 전까지 계속 저기요 찾았다 문 여세요 이러면서 막 혼자 웃으면서 그렇게 막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제 경찰이 올 때는 이제 다행히 좀 그 사이렌 소리가 범죄자들한테 좀 겁을 주려고 켜놓고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찰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이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분들한테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스토킹 법이 약하지만 더 예전에는 진짜 사실 그렇지. 스토킹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서 처벌이 어렵고 대신에 CCTV 확인해보면 뭐 철가방이나 오토바이의 배달 업체나 식당을 한번 찾아봐서 연락을 주시겠다 하셔서 이제 연락을 기다렸죠. 연락을 기다렸는데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업체나 식당 로고가 안 붙어있는 그냥 오토바이하고 철가방이라고. 아, 특정이 안 되는구나. 네, 그냥 배달 기사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위장을 한 그냥 일반인이라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다행히 제가 이사 때도 겹치고 이사를 가버려서 전화도 당장 차단을 했고 해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사를 안 갔다면 좀 심각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지금 네. 말씀하신 이 내용 자체가 만약에 배달 기사를 위장을 했다면 그거는 계획적인 거잖아요, 지금. 근데 뭐 저를 계획한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을 얻어 걸리기를 좀 기다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근데 진짜 지금 새벽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뭐가 무서워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지만 뉴스 보셨죠? 뉴스에서 네. 그 뒤따라가는 거 남자. 맞아요, 맞아요. 와, 나 그거 보면서 이러니 안 무서워할 수 있나 이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CCTV에서 따라가다가 자기 확인하면 옆에 숨었다가 따라가고 막 뛰어가다가 막 도망가고 이런 거 다 찍혀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와, 이게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야,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배달 기사를 가장한 사람의 스토킹 얘기였고,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연습생 친구한테서 겪었던 일입니다. 연습생이라고 하면 아이돌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 아이돌 연습생. 어허. 실제로 그 친구는 기획사도 나중에 생긴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도 연습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친구 이름을 편하게 돌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돌려는 진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아이인데 살짝 좀 특이한 그런 아이였어요. 예. 좀 질투가 많고 뭐 제가 다른 친구하고 노는 거를 정말 극도로 싫어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의 가정 형편이나 그런 가족 내 상황을 소문을 내고 다녀서 왕따를 주도하고 그러면서 제 옆에 있어주고 그러니까 자기랑만 친구를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상황 자체를 만들어버리는 우와. 조금 특이한 친구였어요. 아, 이상한 친구네. 네. 근데 저는 그러면은 돌려가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으면 저는 친구가 없으니까 친구 없으면 학교 다니기 싫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하게 지내는데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를 해왔고 그러면서 자기가 오디션 연습을 팀별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같이 하자라고 좀 반강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춤도 못 추고 정말 아무것도 준비돼 있지 않은 그냥 고등학생인데 갑자기 오디션 연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저 그때 당시에 또 거절 못하는 성격이라 진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다시피 돌려 말대로 이제 연습생 준비를 하게 됐어요. 이제 오디션 연습을. 근데 고등학생이어도 이제 살짝 옛날에는 10시 넘으면 너 이 시간에 어딜 갔다 오냐 이런 식인 게 좀 있잖아요. 네. 근데 막 새벽 늦은 밤 이렇게 무리하게 부르면서 아 나 진짜 집에 꼭 10시에는 들어가야 된다. 나 엄마한테 많이 혼났다. 좀 더 일찍 만나면 안 되냐 아니면 못 만나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진짜 딱 정색을 하면서 너가 지금 실력 가지고 오디션 나갈 수 있겠어? 너 나 떨어지게 하려고 망치려고 작정했어? 네 혼자 열심히 해봐. 내가 안 가르쳐주면 너 혼자서 다 외워서 지금 나한테 검사 맡아. 그러고 이제 연습 나오면 새벽이 너무 잘한다. 아 새벽이 너무 예쁘다. 이런 식으로 요즘 말로 살짝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좀 멀리 하려고만 하면 자기를 절교하지 않게끔 좀 자기 자신을 해하는 그런 사진을 보내거나 아니면 진짜 피 이런 사진을 보내거나 아니면 칼 사진을 보내거나 아니면 뭐 메시지로 나 지금 자기를 해하는 중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 너밖에 없다 이러면서 저를 진짜 옥죄어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앞으로 연습 잘할게. 야 너 왜 그래 그러지 마 이러면서 달래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지역에 안양천이라는 한강하고 이어지는 천가가 있는데 예. 항상 그 친구랑 이제 그 천가 다리 밑에서 막 춤을 추고 연습을 했어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아무리 거절 못하는 성격이어도 계속 그런 사진을 보고 그런 아이를 달래고 또 밤늦게 불려가서 막 춤추고 노래 연습하고 집에 오면은 또 부모님이 뭐라 하시고 그러니까 나 진짜 오늘은 오디션 못 보겠다고 얘기를 해야겠다 마음을 다잡고 이제 그 안양천이라는 곳에 가서 나 너랑 더 이상 연습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눈빛이 확 변하면서 너 진짜 그만두게?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제 머리채를 확 잡는 거예요. 그냥 청소년 여자한테 나오는 그런 힘이 아니었어요. 진짜 너무 머리를 세게 잡아서 그럴까 그냥 이렇게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그 뿌리 깊은 데로 넣어서 딱 끌고 잡는 그 어머니들이 잡는 그런 머리채 있잖아요. 그렇게 끌고 그냥 잡고 있으면 되는데 그 물가로 저를 점점 끌고 가는 거예요. 진짜 그게 이제 안양천은 물이 좀 가까워요. 심지어 진짜 풀 이렇게만 건너면 바로 물가인데 머리채를 끌고 너 진짜 정신 못 차렸구나 이러면서 막 머리채를 끌고 물가로 가는 거예요. 물에 얘는 진짜 나를 빠뜨리게 하려는 거보다 하면서 살려줘 이거 놔 살려주세요 뭐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또 늦은 시간에 불렀다 했잖아요. 네. 산책하는 시민분들이 진짜 하나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또 설 연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다 어디 고향으로 가셔서 원래 늦은 밤에도 산책을 간간히 하시던 분들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이거 죽겠다 물에 빠지겠다 하는데 이제 지나가는 행인분들이 물 근처에서 여자애가 이렇게 끌려가고 있으니까 뭐 하시냐고 막 돌려한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오, 다행이다. 보통 좀 건장한 성인 남자분이 자기한테 소리를 치면 대부분의 청소년 여자들은 그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겁을 먹잖아요. 근데 그 큰 덩치 그 남자분이 무섭지도 않은지 정말 네가 뭔데 나한테 지금 제재를 하냐 전혀 네 나를 망치려고 한다 내 앞날을 방해한다 죽여버리겠다 이러면서 막 꾸레꾸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 그 성인 남자분도 이제 제재가 안 되니까 학생 먼저 빨리 들어가라 내가 알아서 뭐 경찰을 불리든 좀 제재를 시키겠다 빨리 가라 자리를 피해야라 이러면서 제가 진짜 너무 울면서 막 놀라가지고 죄송해요 감사해요 이러면서 이제 물 근처로 나와서 이제 산책로를 뛰어가는데 저 뒤에서 너 인터넷에 올리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너 지금 모를 것 같아? 두고 막 올리기만 해 막 이러면서 막 큰 소리로 막 괴성으로 막 울부짖는 거예요. 오. 저는 이제 이 일 있고 나서 전학을 가고 그 친구랑 이제 연락도 끊어지고 이제 고3 후반이 됐을 때 잊혀질 쯤이 됐었을 때 다른 친구랑 이제 걸어가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그 번호가 뭔가 익숙한 거예요. 예. 저는 이제 폰을 자주 바꾸는 스타일이어서 뭐지? 가족인가? 왜 이렇게 번호가 익숙하지? 이러면서 이제 뭐 익숙하니까 일단 받았어요. 근데 혹시 그 여자 목소리를 억지로 내면 엄청 기괴하게 들리는 거 아세요? 여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여보세요? 여기 새벽이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이것보다 훨씬 더 진짜 기괴하게 여보세요? 거기 땡땡이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막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네 맞는데 누구세요? 이러니까 나 돌려요 잘 지내? 이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 제가 근데 잘못 생각한 게 아무래도 초등학교 친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도 철이 들었겠지. 그래도 어렸을 때 친구 한 명 두면 좋겠지 이런 생각에 그럼 만나서 얘기를 하자라고 한 거예요.
이제 약속 날짜가 다가왔고 오랜만에 얼굴을 봤는데 이게 사람인 얼굴인가? 할 정도로 얼굴에 살이 쭉 빠지고 진짜 살짝 초등학교 중학생이 진짜 화장 처음 하면 완전 엉망진창이고 막 진하기만 한 그런 진짜 광대 같은 화장을 하고 그런 얼굴로 진짜 아이돌 연습생이라고 그걸 꾸민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들 부끄러우면 긴 머리를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턱을 이렇게 감싸면서 베베 꼬는 거 혹시 아시나요? 아, 본 것 같아요. 네, 막 그렇게 귀 옆에 있는 머리를 잡아서 막 턱을 이렇게 가리면서 막 베베 꼬면서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만나자마자 너무 당황해서 말이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더니 그렇게 막 베베 꼬면서 나 예뻐? 나 예뻐? 나 예뻐? 어때?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연락하지 말자 이러고 진짜 도망가듯이 뒤돌아서 이제 헤어졌는데 뒤에서 도망가는데 왜? 내가 예쁘지 않아? 너도 내가 이상해? 이상해?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막 돌아와서 핸드폰을 확인을 하니까 예. 평생 잘 자지만 새벽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 말이 저는 진짜 어떤 욕보다 진짜 가장 큰 저주이자 제일 무서웠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우와. 그러면 그분은 지금 데뷔를 한 건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어디 소속사에 검색하면은 나오고 뭐 공연도 간간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인터넷에 올리면 나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괜찮아요? 이거 얘기해도? 그래서 저도 사실 정말 이야기를 드릴지 말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됐는데 뭐 그 친구를 누구라고 찾으려고 하시진 마시고 현실 공포를 좀 잘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올려봅니다. 하기야, 근데 아예 뭐 지칭을 한 건 아니라서 누군지 찾기도 힘들어요. 아이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야, 근데 첫 번째 이야기도 그렇고 두 번째 이야기도 그렇고 이게 이 사람이 한번 무서움을 겪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어떤 무서움을 겪으신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지금 채팅창에서도 이런 일들, 그런 친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딜 가나 있는 것 같은데 겪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맞아요. 아, 근데 오늘 새벽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용기 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또 깔끔하게 잘 말씀해 주셨고 연기도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항상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좀 가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근데 강력 사건이 아니더라도 진짜 이런 일들 겪고 아니면 이런 일들을 주변에 당하는 사람을 보면요, 정말 소름 끼칠 거예요. 사람이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겉과 속이 다른 게 사람이다 보니까 진짜 이런 일을 겪으면 아마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 혹여라도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으셨던 분들은 영상 보시고 댓글을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